웹 입장령은 이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되는 주제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2.0이 소셜로 넘어가서 지금 원래의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사 공부할 때는 사실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커머스든 소셜 관련된 토픽이 다 웹 2.0에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트렌드일 뿐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게 A와 B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과거 트렌드고 소셜이 신규 트렌드라고 보기도 하긴 하지만 우산이 같다라고 보시고 또 이렇게 파생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웹 2.0은 당연히 지금 잘 쓰시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요. 보시면 여러분 이해 못 하시는 게 하나가 써주셔야 되는 게 플랫폼으로서의 웹이 하나의 특징이에요. 플랫폼으로서의 웹.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MS에 종속이 돼 살았던,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 MS라는 OS 플랫폼에 종속이 돼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DB를 하신다 하더라도 OS 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유닉스라는 베이스는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과거의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다 우리가 OS에 종속된 그러니까 플랫폼 위에 놀아야 되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나의 플랫폼 위에 다른 사람이 놀게끔 하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 골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자기의 아이폰, 아이튠즈 위에서 놀게끔 하는 거잖아요. 생태계를 만든 것처럼 딴 데서 놀지 말고 내가 만든 생태계에서 놀고 나는 거기서 소위 삥땅을 좀 뜯으면 되겠다. 뭐 삥땅은 아니지만 돈을 받으면 되겠다. 이런 구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잘 못하죠.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생태계 베이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딴 데다 납품하는 베이스잖아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살 만한 목걸이긴 한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MS를 우리가 어찌됐든 지금 MS를 종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고 자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첫 번째 클라우드 사업이 우리가 그 데스크탑 가상화거든요. 데스크탑 가상화. 그래서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면 최소한 우리가 MS 라이센스를 안 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봉착에 걸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눅스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리눅스를 써서 어플이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구글 닥스를 써서 문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지금 도망가려고 해도 익스플로어하고 MS 워드 때문에 MS 오피스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라이센스 반드시 내야 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쓰기만 하면 라이센스를 부여야 돼요. MS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데스크탑 가상화를 해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국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웹 2.0 중에 한 가지가 제발 MS에서 좀 벗어나자. 웹 위에서 놀자. 밑에 OS에서 놀지 말고 웹을 플랫폼화 하자.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OS에 안 들어가도 웹에서 다 하자. 거기서 문서 작업도 하고 거기서 무엇이든지 다 하자. 뭐 블로깅도 하고 문서도 만들고 쉐어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구글의 크롬이잖아요. 어찌됐든 지금 보면은 웹 2.0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토픽이 플랫폼화인데 웹의 플랫폼화예요. 웹의 플랫폼화. 웹 위에 놀자. 웹 위에서 다 되게 하자. 그럼 밑에 놈이 누구인지 몰라도 나는 리눅스 위에 올라가서 브라우저만 띄우면 그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굳이 MS, OS 라이센스 안 줘도 되잖아. 걔한테 종속될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OS 레이어가 말고 웹 레이어를 플랫폼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웹으로 우리가 뭐든지 다 하자. 이게 웹의 플랫폼화입니다. 그래서 이 웹 2.0을 쓰실 때는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 OS를 여러분이 직접 설치하지 않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설치하지 않고 여러분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게 아니라 웹에서 브라우저만 있으면 거기서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나 이 전략에도 아주 이 똑같은 도덕론 심보가 구글이 갖고 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벌 궁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많이 돈 벌 수 있는 거는 말만 바꾸고 저놈 밑에서 놀다가 내 위에서 놀아라 이거거든. 구글이 하는 형태가 그러잖아요. 애플은 뛰어난 기능으로 내 위에서 놀게끔 해줬고, 그래서 웹의 플랫폼으로서 웹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집단 지성, 인텔리전스,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이 컬렉티브고 지성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처럼 나 혼자의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당연하잖아요. 네이버만 쳐보시면 너무 진짜 세상에 가깝다고 느끼는 건, 네이버에 물론 아까 제가 반기를 갖긴 했지만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글에는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자료는 많더라도. 근데 네이버의 지식이 훌륭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나는 네이버의 지식만 쳐보면 야,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어디 갔다 온 얘기부터 해서 뭐 특히 PC에 문제가 뭐가 있다든가 이러면 네이버에 치고, 어찌됐든 그게 이제 집단, 원래는 이제 태그, 그래서 공부하실 때 태깅이라고 그래요. 태깅. 그러니까 뭐가 태그를 달잖아요. 내 상태를 태그를 달든 댓글을 달든 뭔가 지식을 댓글을 하든 그런 집단 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집단 지성 체계가 있고요. 자, 보시면 소프트웨어 배포 주기의 종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배포 주기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기준을 배포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나 웹으로 전환, 웹 2.0에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별도의 배포 주기라는 게 없는 거죠. 매달 며칠 날 바뀐다. 물론 은행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인 네이버에서 뭐 수시로 바꾸잖아요. 수시로 바꿔요. 안 되기도 하고. 뭐 나머지도 좀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차별화나 단일 디바이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나. 근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배포 주기, 집단 지성 플랫폼으로서 웹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 자, 그러니까 웹 2.0은 크게 보시면 기술과 트렌드 두 가지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패턴을 트렌드라고 보셔도 되는데, 롱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롱테일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롱테일의 반대말이 또 있어요. 기술사 공부하시면 법칙을 또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법칙. 황해 법칙이 또 옛날에 삼성전자 황 사장님 황해 법칙도 있어요. CPU 메모리가 2배가 되는 주기에 대한 선언이 있었어요. 무슨 사람이셨죠? 그런 여러 법칙이 있는데, 파레토 법칙은 아시나요? 88대2 법칙 아시죠? 여러분의 회사에서 80%는 놀고 20%가 주로 일을 다 한다. 백화점에서도 20%의 갑부들이 매상의 80%를 올려준다. 이게 8대2 법칙이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법칙인데, 사실은 여러분의 공부 시간도 집중 시간 20%의 공부를 다 하고 80%는 거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80%. 근데 롱테일은 뭐냐? 우리가 20% 핵심 고객이 아니라 아마존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팔리지 않은 베스트셀러가 아닌 책들을 인터넷 전 세계에 있는 물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한두 권 팔리는 책들을 인터넷으로 네트워킹을 열어놨더니 20%가 아니라 대다수가 조금씩 사는 책이 매출의 80%를 일으키더라. 반대말이에요. 파레토의 반대말. 8대2가 아니라 2대8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 웹 2.0의 세대, 당연한 거잖아요. 전세가 묶여져 있고 물류가 발전이 돼 있어서 롱테일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다음 인텔 인사이드 데이터다, 뭐 사용자가 만든 부가가치 쭉 보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은 요 기술사가 만든 그림이에요. 그래서 웹 2.0을 쓰라 그러면 이 그림 그대로 다 똑같이 그리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는 거이고, 그러나 개념만 하고 그림을 그실 때 몇 가지 특징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웹의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되고, 웹의 컨텐츠와 기술이, 여기 응용 AP라는 기술을 공부를 또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냐면 RSS나 AJAX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에는 가난했던, 어떻게 보면 풍부하지 않은 웹의 컨텐츠 방식을 오픈하고 또 기술에 대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용자가 참여하면서 제공자가 오픈하는 베이스. 자, 그림은 기술사에서 정답은 없어요. 그림 자체는 어떤 답안 60점이기 때문에 100점짜리로 오는 건 아니고, 어떤 기술사도 그림을 그려도 100점짜리 못 그려요. 잘해봤자 한 65점 정도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림을 그릴 때 규칙이 있어요. 자, 이 그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의 그룹핑이 되어 있죠. 모든 그림을 이제 여러분 답안을 그릴 거나, 이제 특히 제일 잘 보면 논문 같은 거에 보시면, 논문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의 그리는 그림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는 그룹핑이 되어 있어요. 도식화를 할 때 A와 B와 C를 나눠주는 거죠. 막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리시면 못 알아봐요. 그림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을 그릴 때는 요게 그림에 그룹핑이 있어야 되고, 그룹핑의 핵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이 그림에서는 뭐냐면 사용자 입장하고 제공자 입장하고 플랫폼 입장 세 가지로 본 거예요. 웹 2.0의 자체를, 구분값을. 그럼 당연히 여기는 플랫폼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딱 키워드가 웹의 플랫폼화, 뒤에 나오겠지만 참여, 공유, 개방, 이게 특징이에요. 사용자가 참여하고 제공자가 개방하고 공유해야 돼요. 사용자, 참여자가 다 공유하고 개방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웹의 플랫폼이라는 거는 웹의 컨텐츠나 웹의 응용 APP가 OS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돌게끔 하는, 이거 말고도 더 써도 돼요. 뭐 플렉스 쓰셔도 되고 실버라이트 쓰셔도 되고, 더 기술은 발전하잖아요. 오픈 형태로 가는, 리치 인터넷 형태로 가는데, 어찌됐든 웹의 컨텐츠와 응용 APP가 플랫폼으로 해서 배포하거나 또는 편집하거나 또는 리프레시하는 구조의 웹 플랫폼의 구조고, 제공자는 웹 2.0 전에는 막았어요. 즉 오픈 API 같은 게 없었고, 자기 내부의 기술은 서칭해서 보기만 해야 돼요. 제공자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쓰면서 오픈 API로 제공해줘야 되고, 사용자는 이것을 가지고 참여를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요. 본인이 댓글도 달고 검색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용자는 AJAX나 또는 HTML의 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실시간이나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보는 건데, 제가 왜 잠깐 시간을 가져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답안 쓰실 때 화살표가 이렇게 밑에 구분값이나 이 화살표에 들어간 것에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 그림에 화살표에 글 안 쓰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태반. 단 한 개도 화살표가 들어가면 반드시 설명을 써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해석이 돼요. 어찌됐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웹 2.0을 기준해서 여러분이 웹 2.0이 하는 게 개념과 기술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식화할 수 있을까? 웹의 플랫폼이라는 큰 축과 사용자 입장과 제공자 입장을 공유하고 개방하면서 참여하는 구조로 그룹핑을 해서 웹의 플랫폼이 참여, 공유, 개방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개념을 도식화해서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다른 그림을 그리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을 가지고 쓰시면 되겠고, 웹 2.0의 이제 기술을 보면, 뭐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블로그나 위키나 태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질문에서 폭소노미가
꼬리표를 추가하는 분류체계예요. 태깅을 계속, 왜냐하면 위키피디아나 이런 댓글을 달아서 이건 어디고 이건 어디고 댓글을 달아서 이건 어디 분류로 합시다 라고 하는 퍽셔너미 부분이 있고, 태깅이라는 자체 51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토픽이면서도 내용입니다. RSS는 RSS 리더가 있고 RSS 피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드를 배포를 하게 되면 리더로 보게 되겠고, 피드 자체를 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본문 자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RSS 차이는 뭐냐면 배포자가 있어서 내가 받아보고 싶은 것만 배포자가 던져주면 우리가 리더로 볼 수 있는 거죠. 오픈 API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가시면 WOA 아키텍처와 SOA 아키텍처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WOA 아키텍처는 웹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얘기하는 거고요. SOA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예요. 크게 틀린 건 없는데 HTTP 프로토콜을 쓸 것이냐, SOA 프로토콜을 쓸 것이냐가 틀려져요. 그래서 오픈 API는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쓰는 겁니다. 메시업은 뭐냐면 오픈 API를 가지고 서비스를 머지해서 하는 경우예요. 쉽게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부동산, 미국에 가시면 부동산 사이트의 모든 거의 100%는 구글 맵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구글 API가. 그래서 구글이 만약에 API가 죽으면 모든 부동산 사이트는 다 죽어요. 지도 검색은 안 돼요. 물론 국내에서는, 물론 대형 사이트들은 국내에도 오신 분 있나 보네요. 해외에 보면은 맵 편집과 맵 기술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우리나라 부동산 아릴리사 이런 거는 전문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게 상장돼 있어, 우리나라 회사에. 지도 검색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이제 해외의 부동산 사이트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릴리사처럼 크게 돼 있지는 않고 지역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전문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구글 같은 오픈 API를 받아다가 위치를 찍어서 그 위치를 보여줘요. 그걸 오픈 API라고 합니다. 그 오픈 API를 하고 걔를 가지고 서비스를 머지하면은 메시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AJAX는 기본적으로 리프레시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플렉스로 가기 때문에 부분 리로딩,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서 부분이 내가 리프레시를 안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바뀌어지는 거를 AJAX 기술이라고 합니다. 시멘틱 웹도 하나의 컨텐츠 되겠고, SAS는 이제 웹에서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플렉스는 이제 플래시를 다음 버전이에요. 언어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고, 위즈는 PC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자, 웹 2.0은 웹마스터가 어떻게 보면 배포하는 베이스에 사용자가 쭉 있는 건데, 웹 2.0에서는 다수의 컨트리뷰터들이 제공하면서 서로 참여하고 공유하면서 본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UCC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화두가 지나가긴 했지만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튜브 베이스, 유튜브하고 다음 사이트가 많죠. 우리나라 UCC 사이트도. 그래서 사용자가 만든 UCC인데 UCC에서는 몇 가지 분류만 여러분이 좀 인지하시면 되겠어요.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예요. 그래서 뭐 블로그나 포털을 통해서 또는 전문 사이트 등록해서 하는 것이고, 자 보시면 매체별로 분류할 수 있고 목적별로 분류했어요. 당연히 뭐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지금 여러분이 비디오만 생각하시는데 음성도 될 수도 있고 이미지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사진을 사고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엄청난 가격을 해요. 그 사이트에 등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프로필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그 사이트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에서 전문 사진 기자들과 잡지 기자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이 돼 있어서 거기서 거래가 돼요. 흥정이 되고. 엄청난 가격에 팔립니다. 중요한 사진들은. 기본적인 사진들도 상당히 고가에 팔려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프로필과
심사가 있어요.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사진 동호회가 사진 이렇게 찍으면 그걸 수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적으로 찍고. 그러면 그게 거래가 돼요. 돈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디오만 생각하시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즈니스적으로 좋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목적별이에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IUCC라고 그러고 엔터테인먼트를 EUCC라고 하고 비즈니스를 BUCC라고 합니다. 요즘 비즈니스 UCC가 상당히 많잖아요. 자, 형태별로 보시면 55페이지 사용자가 직접 창작했느냐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냐 변형했느냐 유저 모디파이드 컨텐츠냐 재창조했느냐 리크리에이트 컨텐츠냐 리크리에이션 컨텐츠냐 이게 됩니다. 근데 얘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저장 목적에 따라서 물론 UCC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UCC가 딱 나왔어요. 여러분이 답안 쓸 게 없잖아요. 사실 다 똑같은 말밖에 사용자가 만들었다. 그러나 분류 기준을 딱 표로 표현해 주시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베이스의 지식은 있구나. 저장 목적에 따라서 E와 I와 B 있고 4개체에다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하이퍼 그 다음에 관여 정도에 따른 창작이냐 가공이냐 재창조됐느냐 이게 어디서 플랫폼이 되냐 포털이냐 커뮤니티냐 이렇게 자기의 분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기술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토픽에 대해서 분류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상호 운영성이 항상 문제예요. 뒤에 이제 MPEG 공부를 하실 건데 MPEG이라는 상호 운영성 표준이 있어요. 여러분 MP3와 MP4만 생각하시잖아요. MPEG의 표준은 상거래 표준까지 있어요. 데이터 표준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MPEG은 MPEG 21까지 갑니다. MPEG 1부터. 그래서 상거래 표준까지 이걸 학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작권이에요. 지금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UCC의 CCL과 오픈 소프트웨어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대표적으로 GPL이라고 합니다. GPL 라이센스, 오픈 소스 라이센스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저 콘텐츠가 누가 만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CCL이라는 거 공통 표준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자, 라이센스라는 것이 여러분이 만약 MS 윈도우의 라이센스를 사셨어요.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거에 만약에 선생님이 윈도우 7 32비트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샀어요. 선생님 거예요? 아니에요? 네, 본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 거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옆에 쓰고 있어. 내 건데 윈도우 7을 그럼 고세요. 내 거야. 내가 샀어. 나는 30만 원 주고 나 샀는데 왜 써요? 내 건데. 이해하셨나요? 라이센스는 자산 취득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특이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부분의 라이센스는 자산 등재만 되지. 사실 원래 보면은 내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 회사 거예요. 원래 만약에 자동차 사셨어요. 그러면 넘버 따셔가지고 여러분 겁니까? 현대 겁니까? 만약에 차를 샀어요. 이번에 뭐 그랜저 새로 나온 거 샀어요.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응? 그럼 내가 여러분 게 아니죠. 여러분 거잖아요. 헷갈리네. 그래서 라이센스 개념은 뭐냐면 넘어간 흔적이 없어요. 기록물이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이 사람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라이센스는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의 권리 취득만 한 거예요. 라이센스라고 해요. 권리 취득. 쓸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왜 자꾸 설명을 아까 깊숙이 하냐면 내가 권리만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권리를 줬는지 안 줬는지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권리를 사인해요. 거기 보면 클릭해서 사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분명히 홈 에디션을 사셨는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고 있어요. 그럼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A 기업에서 분명히 오피스 300개 라이센스를 샀는데 조사해 봤더니 1000명이네 직원이. 고소.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문제예요. 라이센스는 서로 고소를 할 수 있는 판례 기준의 권리의 정당성이에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CCL도 마찬가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써도 돼. 그러나 잘못하면 당신 고소할 거야. 라는 나의 선언 기준이에요. 이 사람한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든 어떤 것이든 이 기준을 내가 요렇게까지만 허락합니다. 라고 선언해 놓는 거예요. 이걸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해서 쭉 배포가 됐어요. 조사해 봤더니 나하고 선언된 거로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가서 협박하는 거예요. 변호사 대동해서. 미국에서 이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것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라이센스 부분이. 특히 얼마 전에 그 구글도 엄청난,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어요. 이 라이센스, 이 안에 있는 소스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왜 제가 얘기하면 CCL, 그 다음에 오픈소스, 이런 게 다 1대1로 계약한 건 아니지만 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걸리면 당신 고소야. 법적으로 돈을 금액은 없어요. 판례 기준으로만 돈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개념이 라이센스 개념이 있어야 되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배포 기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CCL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분이 그 개념이 있으셔야 돼서 일정 조건 하라는 게 그런 개념이고요. CCL 특징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배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라이센스를 선택한 다음에 저작물을 복제할 거냐 배포할 거냐 비용이 할 거냐 보시면 되는데 자 58페이지에 보시면 자 내가 라이센스라는 것을 딱히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내가 선언을 하는 거죠. 내 컨텐츠에다가 왼쪽에 보시면 사람 모양 표시가 들어있다. 그러면 저작권을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돼요. 달러 표시 옆으로 이렇게 쭉 근거하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누군가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고소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경찰이 찾아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달러 했는데 내가 만약에 누가 돈 주고 팔았다. 그러면은 경찰이 직접 찾아가지는 않아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변호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로 간에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야 이제 작업이 되는 거예요. 라이센스 부분은. 변경금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변경하거나 재제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계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CCL의 아이콘에 따라서 부착된 걸 보고 이미지나 비디오나 어떤 콘텐츠에 대한 표시 부분을 가지고 배포 기준으로 한 것을 CCL이라 한다. 이거 그림을 그대로 그리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자, RSS는 Really Simple Syndicatio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신 분도 있을 건데 XML 기반 프로토콜이고 블로그나 어떤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한 정보를 구독자한테 배포하기 위한 XML 기반 프로토콜이에요. 이거 왜 나온지 아시겠죠? 근데 너무 RSS도 자기가 필터링을 잘해야 의미가 있지 잘 못하면 얘도 너무 방대해. 사실 나도 써보긴 하지만 원래 그런 너무 많은 방대한 거를 내 입장에서 필터링을 찾아와 달라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피드를 정해놓으면 나에게 찾아와 달라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이 그림 자체가
그래서 피드 설정을 해보면 리더기에 피드가 꼽혀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배포할 때마다. 그래서 61페이지에 보시면 블로그 웹사이트에서 피드가 만들어지면 신디케이션 일어나면 RSS 리더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 요소는 RSS 피드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포맷이나 이런 블로그에 대한 피드 내용들이고, RSS 리더기는 뭐 대부분 지금 아웃룩에서 많이 보시고 별도 리더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고, RSS 파일을 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채널, 아이템, 타이틀, 링크, 디스크립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X인터넷. X인터넷은 Executable Extended Internet이에요. 자, 이것도 맨날 헷갈려요. 질문이 항상 똑같은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X인터넷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인 그 프로젝트 개발, 우리 SI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저기 증권의 그 웹사이트 만드는 그거 X인터넷이잖아요. X인터넷. 그거 X인터넷. 이거 그냥, 그거 맞아요. Executable 인터넷.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직도 고착이 안 된 게, 공부하셔야 될 토픽 중에 웹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이용하시는 웹은 get과 put의 개념이에요. 클릭을 해야 데이터를 가져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경량화된 웹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CS 버전에서 여기서 다 가지고 이거 링크 딱 걸린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여기에서는 리프레시가 요 부분만 딱 데이터만 바뀌는 이런 CS 웹이 하지 말고, 메인프레임도 마찬가지요. 뭐 메인프레임은 이 서버 안에서 다 도는 거였잖아요.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가져오는 걸 우리가 웹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예요. HTTP 프로토콜에 HTML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나냐? 너무 빈약해. 구동도 안 돼. 그러니까 확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는 실행이 안 돼. 가서 클릭해서 절로 또 가보면, 또 절로 클릭해서 절로 또 가보면, 일로 또 가보면 또 절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 이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실행을 할 수가 없어. 네? 합쳐서 결과값이 뭔데? 이거 안 돼요. 네. 그래서 인터넷을 익스큐터블 하자, 될 거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또 익스텐디드, 무슨 얘기냐면 익스텐디드는 유비쿼터스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모바일도 되고 웹브라우저도 되고 또 이 데이터가 이동형으로 되면서 한다. 그래서 executable extended 인터넷을 X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록스 부사장인가 그 친구가 옛날에 될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됐어, 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토픽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X인터넷을 뭘로 주로 하느냐? 증권 사이트에 가보시면 증권 사이트에서는 리프레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면에서 증권 계좌 조회하고, 그죠? 거기서 부분적으로 검색해서 구매 단지고, 그 다음에 증시 현황 볼 수 있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매도해야 되고. 그게 자바로 짜여 있든, 애플릿으로 짜여 있든, 플렉스로 짜여 있든, 그죠? 무엇이든 간에 걔를 인터넷 베이스에 익스큐터블 하다. 라고 봐서 X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원류의 개념에서는 익스큐터블만 되는 게 아니라 익스텐디드까지를 원래는 X인터넷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 쓰실 때는 교수님들은 익스큐터블과 익스텐디드를 다 일단 토픽에 써주시고 밑에는 익스큐터블과 유비쿼터스를 합쳐서 리치 인터넷까지 같이 써버리면 답이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리아와 X인터넷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자, 뒤에 리아를, 저기 X인터넷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X인터넷은 Executable Extended Web 아키텍처고, 실제 Thin 클라이언트가 스마트 클라이언트로 간다. 이게 실행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익스텐디는 모바일 포함한 다양한 기기에서 다 접근이 된다. 결국 유비쿼터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인터넷이.
그래서 뭐 하는 것이고, 뭐 애플리, 액티브엑스, 엑스폼, 지금은 이제 플렉스로 쭉 넘어가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리아는 뭐냐? UI 기술이 이제는 옛날에 정적이고 불편한 웹브라우저 환경인데, 여기서 좀 다 막 마치 옛날 CS 프로그램처럼 웹이 딱 클릭했더니 막 나와가지고 클릭하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처음에는 자바 애플에서 하다가 에이작스 좀 넣다가 플래시 다음에 플렉스, 실버라이트 이런 걸로 계속 발전이 되는 거를 리치 인터넷이다.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시면 안 돼. 엑스 인터넷과 리아가 뭐가 틀리냐? 원래 웹은 경량화된 웹이다. 경량화된 클라이언트다. 이걸 웹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다. 우리가 이거를 오리엔트적으로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 기본 베이스인데, 화면 자체에서 수행 가능하고 여기서 실행 가능하도록 언어를 뭘 쓰든 간에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게 엑스인터넷, 엑스큐티블 엑스인터넷이고, 여기를 리치 인터넷으로 플렉스나 플래시나 실버라이트나 여러 가지를 고정형으로 사용자가 하나면에서 CGV 해보셨죠? 영화 앱에. 그렇죠? CGV 영화 앱에 하면은 클릭하면 오른쪽, 클릭하면 영화관, 클릭하면 좌석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만들면 어떻게 되죠? 클릭하면 다시 리로딩 다 된 다음에 다음 단계 가서 영화 선택 다시 리로딩 다 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리치 인터넷, 익스큐티브 인터넷, 오케이? 익스텐디드 인터넷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계속 어플이 발전되면서 모바일 기기나 어느 기기에 접근이 가능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스가 거의 대세고, 플렉스로 만든 거 보면은 휘황찬란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앞서 있는데, 실버라이트, 뭐 옛날 자바스크립트, PH, 루비, 뭐 해외에는 뭐 호텔 사이트, CGV 영화 뭐 예매 사이트 지금 뭐 많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만은 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리치 인터넷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크게 SOA하고 WOA 두 가지 아키텍처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SOA를, 그러니까 그 웹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를 가져가 줘야 속도나 대규모 사용자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경우에만 지금 적용합니다. 이거 뭐 실수령 보시면 되고. UX 69페이지에 있는데, 뭐 고려사항 중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자를 빼고 X를 먼저 하는데,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만들면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1페이지 보시면 단순 뭐 차트 많습니다. 자, OSS. OSS는 공개 소프트웨어예요. 라이센스 요금이 무료예요. 그렇다고 라이센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OSS가 마치 라이센스가 없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OSS는 라이센스가 없는 게 아니라 무료라는 거죠. 라이센스 있어요. OSS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라이센스 지키지 않으면 요금이 무료지만 고소당해요. 알겠죠? 고소당하시면 돈 내셔야 돼요. 고소 비용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이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기고요. OS 조건은 자유로운 재배포가 있고, 소스 코드 접근 허용이나 파생물 딱 보시면 되겠고, 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중에 지금 클라우드에 가장 그 주목받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아톰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그룹이 생겨요. 그래서 전 세계 개발자가 붙고, 거기에 저희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개발을 베이스로 지금 경력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그룹이 미국에는 상당히 많아요. HP가 인수했던 팜이라는 회사에 웹 OS가 있어요. 저
옛날 유명했잖아요. 팜 웹 OS. 여러분 팜 PDA 써보셨나요? 상당히 훌륭한 OS였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우리가 HP가 대체하려고 경쟁하려고 팜을 인수했고 팜의 웹 OS를 포팅을 해서 이름이 뭐였더라? 탭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애플의 노트북 이름이 뭐죠? 맥북이 아니라 여기 태블릿 아이패드잖아요. 터치패드. HP 이름은 터치패드예요. 똑같아요. 거의 그 아이패드 1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거기에 웹 OS가 깔려 있고 제가 작년에 우수사원으로 해서 받았어요. 글로벌에서 주셔가지고 딱 받았는데 한 손으로 했더니 무거워가지고 무겁네. 두 손으로 아니면 못 드는. 써봤는데 웹 OS. 근데 우리 팀 후배가 하도 웹 OS 갖고 싶어 해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줬어요. 제가 종교를 믿는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네 거 아니다 줘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내가 뭐 기기도 잘 모르고 주겠습니다 드렸는데 내가 며칠은 써봤어요. 웹 OS 써보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웹 OS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으로 HP에서 줬어요. 지금 원래는 저희 회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웹 OS를 매각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여자 회장님이 그러지 말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에 줍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으로 줬어요. 그래서 웹 OS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옛날에 이제 리눅스나 이런 리눅스에서 지금 보면 클라우드 쪽에 빅데이터 DB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 플랫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그룹으로 지금 던져줬어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게 방화벽이 막혀 있어요. 언어라는 문제도 강해요. 언어의 밑에는 문화가 있어요. 약간 얘기만 좀 더 할게요. 제가 동서가 호주 사람인데 IT를 해요. 개발자예요. 그 친구 한국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영어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국계예요. 방에 박혀가지고 맨날 프로그램을 짜. 너 뭐하냐. 내가 일하는데요. 그래서 영어 하면 여기서 몇 시간만 해. 금방 보는데 그걸 왜 자꾸 일을 해.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프로그램 짜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일을 해? 안 만나? 사람들? 그리고 또 프로젝트 PM은 어디 있는데?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아키텍처는 어디 있어요? 영국에 있어요. 응? 그래? 그럼 개발자는 캐나다에 한 명하고요. 어디더라 한 군데가? 캐나다 한 명하고 미국 한 명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네트워크로 묶여 있어요.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처럼 쇼핑몰을 만드는데 누가 이제 펀딩을 해서 그룹별로 묶어가지고 그 피리어드마다 비용을 받고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스케줄하고 개발 내용들이 있고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면 커뮤니케이션은 제 채팅으로 하고 해서 개발해서 완료해요. 그 그룹이 미국이나 이런 데 되게 많더라고. 내가 몰랐는데. 그리고 그런 그룹, 상업 약간 단기 프로젝트도 있지만 오픈소스 쪽은 엄청 많아요. 그룹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틀린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국내 OSS의 도입의 정부 과제 중에 한 가지예요. 라이센스 피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는 프로젝트 리더와 개발자, 사용자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밑으로 전 세계 개발자가 깔려 있어요. 요 리더들이 있고 전 세계 개발자가 깔려 있어서 그들 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버그 수정하고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안드로이드 말고 기타 오픈소스의 마이너 버전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줬더니 후배가 그 터치패드에다가 안드로이드를 깔아왔어. 그래서 어디서 났냐 했더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에서 그 HP 터치패드용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었대요. 거기에 포팅을 해서 가져왔더라고.
그거 말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하지만 시간상 빠지고,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개적인 대표적인 부분은 아파치 보면 쭉 보시면 이게 램프라고 했었어요. 옛날에는 리눅스, 아파치, 마이에스큐엘, 펄, 파이썬. 지금은 대세가 파이썬이에요. 파이썬 안 써보셨죠? 파이썬이 글로벌적으로는 파이썬 모르면 이제 잘 못해요. 파이썬이 문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파이썬의 자바 베이스가 자이썬이라고 있어요. 자이툰 부대 말고 자이썬이라고. 파이썬 베이스가 요즘에 대세로 많이 가고 있어요. 저희 소프트웨어도 파이썬으로 대부분 디스커버리 하는 거나 이런 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램프라고 하지 못해요. 이제 답안에 램프 쓰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MySQL이 오라클이 사버렸어요. 그 그룹 자체를 돈 주고. 그래서 MySQL은 상업용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 말고 클라우드 쪽으로 지금 그룹 자체가 번지고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GPL이 기본이에요. GPL은 어디서 만든 거냐면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리차드 스톨만이 만든 FSF라는 데서 이 라이센스 체계를 잡았고, 그 다음에 약간 경직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완화된 형태가 GPL, LGPL 1.1이 있고, 우리가 버클리, 아파치 웹서버에 적용된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공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거 만든 애들끼리 라이센스 체계를 잡았어요. 버클리 대학에서 만든 그 그룹에서 만든 아파치 웹소스에 대해서는 그 아파치도 여러분이 소스 수정해가지고 판매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BSD 계열의 라이센스가 적용되고요. 넷스케이프는 지금은 대세에서 밀려났죠. 구글 때문에. 근데 아직도 쓰는 사람이 많아요.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라고 해서 MPL을 따라서 만들고, GPL은 뭐냐면 무선 기기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하고 하드웨어하고 연결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티 티보제이션이라는 조항이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기의 소유자가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수정을 했어요. 사실은 지네가 선언하고 지네가 약간 풀어주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옛날에 그 PNP 같은 거 보면은 PNP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다 오픈 소프트웨어였어요. 이거를 본인이 수정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많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형성되고, 그걸 좀 약간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무료를 공개해야 돼요. 배포 허용해야 되고, 소스 코드 수정할 수 있고, 그러나 소스 코드를 BSD 계열 배포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수정 코드에 대해서. GPL은 전용 소프트웨어하고 결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GPL 계열로 라이센스가 되어 있는데 상업용 소프트웨어하고 소스를 뭉쳐서 연결해가지고 다시 그걸 패키징하면은 라이센스로 변호사가 소송이 옵니다. 이쪽 재단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기존 특허권, 상표, 하자 발생.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이 하자 발생 책임의 소재가 있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담해서 유지보수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유지보수 책임을 한정해서 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아, 예. 많이 남았네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SNS부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